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강의를 할 텐데, PPT를 기존에 있던 걸 이제 좀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시간 내 형사소송법 전부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절차를, 이렇게 한꺼번에 좀 보여드려가지고 강의가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강의를 하다가 정리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멈춰서 전체 절차를 보시면 충분하게 다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아직 좀 준비가 덜 돼서 색깔이 좀 그런데 좀 더 완벽한 PPT 이 다음 시간에 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형사소송법 어렵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출제되는 법이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제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들을 구분하신다면 훨씬 더 간명하게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형사소송법 어려운 과목이지만 100점이 충분히 가능한 과목이고요. 실제로 100점을 맞는 과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시험에 어떤 게 시험에 나오고 어떤 게 시험에 나오지 않는지를 구분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점을 획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적용범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 적용범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장소적 적용 범위, 인적 적용 범위, 시간적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장소적 적용 범위는 우리나라에서 모든 발생한 모든 사건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이건 도리어 형법에서 여러분 배우실 거예요. 형법에서. 그래서 단지 이제 형법에서 2조가 적용되는지 3조가 적용되는지 2조부터 6조까지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하지 않고요. 문제만 잠깐 풀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인적 적용 범위가 특히 문제가 되죠. 인적 적용 범위 예외가 있습니다. 국내법상 예외가 있고요. 국제법상 예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내법상 예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통령은 무슨 특권이 있습니까? 불소추 특권이 있죠. 좀 약어로 적읍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언제만 재직기간 동안에만 되죠. 그죠? 다음에 예외가 있었습니다. 예외가 뭐가 있었습니까? 내란과 외환이 있었습니다. 그죠? 국제법상 특성입니다. 국제법상은 크게 두 가지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외교관이라는 게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외국 원수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재판권이 없기 때문에 327조 1호에 재판권 없으면 공기판을 받을 겁니다. 이거보다 사실 우리나라에 제일 잘 나오는 건 이거죠. 그렇죠. 소파입니다. 한미 주둔군 행정협정이죠.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동안에 미군의 재산권에 관련, 즉 미군 관련성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재판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27조 1호의 공기판이 됩니다. 실제 우리가 재판권 행사하지 않고요. 미군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미군임을 밝히고 헌병이 올 때까지 일체의 진술을 거부합니다. 실제로는요. 그렇죠? 단 미군 관련성이 없다면 그렇죠? 이때는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죠.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시간적 적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그렇죠? 형사소송법에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급표 금지 원칙이라는 것은 실체 형법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적 적용 범위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된다? 원칙적으로 개정 신법을 적용한다, 국법을 적용한다. 개정된 법이 좋은 법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신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 형법과 다릅니다. 다음 이제 예외적으로 이미 완성된 효력을 해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완성된 효력이 있으면 뭘 한다? 그렇죠? 완성된 효력이 있으면 이 효력을 존중한다. 이 정도로 기억하고 계시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신법을 적용하는데 신법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뭘 가지고 기준으로 한다? 공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연관되고 계시면 충분하게 다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적용범위 1번 시험 문제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1번 형사소송법 적용 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여기에 관한 문제인데 사실은 좀 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미화했죠 자신을. 그렇죠? 첫 번째 이거 떡학검사 명단은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세한 얘기는 아실 거고 노회찬 의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삼성하고 그다음에 중앙일보가 검사들한테 뇌물주 명단을 작성한 것을 이제 보도를 해버렸죠. 이때 보도 자료한 것은 면책 특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판결을 합니까? 327조 2호에 공기판을 합니다. 하지만 누리집에 올리는 건 뭘로 봤어요? 이건 유죄로 봤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직무상 발언과 표현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이 있는데 여기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327조 2호에 공기판을 받았지만 그렇죠? 실제로 노회찬은 무슨 판결을 받았습니까? 유죄 판결을 받고 빠지를 띄었죠. 이 부분이 최근에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리집에 올렸던 것은 이건 무슨 판결을 받았어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기보다는 최근에는 이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는 게 훨씬 맞겠습니다. 그렇죠? 이쪽으로 나옵니다. 왜? 선거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조금 더 생활에 밀접한 얘기들이 좀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갑시다. 그죠? 요거 캐나다 사기 사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조선족 그 영사관 사건 아실 거예요. 조선족이 한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 중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서 사문서 위조를 했던 사건입니다. 사문서 위조. 요게 전체 칠판용이라 약간 여러분이 보시기 어두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더 쉬우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요때 보시면, 요때 사문서 위조를 했을 때 속주주의, 조선족 한국 사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속주주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조 속주주의. 그렇죠? 형법은 다 배우셨으니까. 그 다음 속인주의. 한국 사람 아니죠. 한국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특히 중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이면 취해복권 주장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주장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속주주의, 속인주의, 그 다음에 5조 보호주의, 6조 보호주의 아니어서 뭐가 됐어요? 여기는 327조 1호에 재판권 없음에 공기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최근 사건은 캐나다 교포 사건입니다. 이것도 잘 봅시다. 캐나다 교포가 사문서를 위조해서 사기를 쳤던 사건이에요. 사문서 위조와 사기입니다. 이게 양쪽이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좀 추가해서 좀 적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캐나다 교포니까 속지주의 적용되지 않죠. 캐나다에서 사기를 쳤으니까. 그렇죠? 속지주의 X입니다. 캐나다 교포니까 캐나다 사람이죠. 속인주의 X예요. 그렇죠? 5조 보호주의는 뭡니까? 내, 외, 국, 통, 유, 공, 인이죠. 형법에서 하셨어요. 내란, 외환, 국기, 통화, 유가증권, 공문서, 공인장입니다. 사문서이기 때문에 5조 적용되지 않죠. 문제는 6조에 대해서 사문서 위조는요,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하지만 사기죄에 대해서는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실까요? 따라서 요거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한테 직접 사기를 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죠. 여기는 직피가 된다고 봤고요. 여기는 간접적인 피해자니까 우리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두 개 구분해서 기억합시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까지 보겠습니다. 캐나다 식민권자 사건 다시 한번 봅시다. 그렇죠?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겠어요. 1번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캐나다 시민권자가 했을 때 이 사건이에요. 만약에 사문서 위조라면 뭐가 되겠어요? 요거는 327조 1호, 즉 재판권 없음이 되겠죠. 하지만 사기죄라면요, 우리나라가 재판권 행사했어요. 대법원 판례가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판례가 하나만 끊어진 게 아니라 모두 있어요. 밑에 사기죄도 붙어있는 판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민권자가 뭘 행사했나요? 위조 사문서를 행사했다면 재판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이렇게 보셔야겠죠. 그래서 재판권이 있다고 봐야 한다. 여기 틀렸네요. 답은 1번이 X가 되겠습니다. 2번 미군 범죄 뭘 물어보는 겁니까? 한미 주둔군 행정협정 물어보는 거죠. 소파에 대해서 미군 관련 범죄면 뭐가 있다? 재판권이 있다고 봤어요. 그렇죠? 단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했던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미군 관련 범죄 뭡니까? 미군 군속반입니다. 이 얘기를 해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미군 군속이 10년 이상 한국에 거주했어요. 그래서 VS 해놓으시고, 미군 군속이 10년 이상 한국 거주하고 또 뭐도 했어요? 한국에서 한국 여자랑 결혼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판례가 뭘 부정했어요? 미군 관련성을 부정했습니다. 아, 미안해. 한자를 너무 써서. 한자 이제부터 안 쓰게. 미군 관련성을 부정했어요. 미군 관련성을. 이때는요,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그렇죠? 소파가 적용된다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소파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으로 봤습니다. 문장을 바꿔서 잘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 유일하게 우리나라 재판권 행사한 사안이에요. 어디 봅시다. 그러면 오로지 합중국 재산의 안전이나 가족, 그죠? 공문집행 중에 했다면은요, 그죠?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죠. 하지만 기타 범죄라면 우리나라 재판권 행사할 수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아까 떡값검사 사건이죠. 그죠? 떡값검사 사건에서 국회의원에게서 기차들한테 배포한 거요. 아까 그 전에 보셨어요. 그죠? 요거 보도자료를 배포한 건 면책특권에 보면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다 누리집에 올린 건 유죄라고 말씀드렸어요. 노회찬은 잘리고 거기에 누가 됐어요? 안철수 의원이 당선됐잖아요. 그죠? 공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명예훼손과 무관한 부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항소심이 신법 시행의 이유로 구법에 따라 적법하게 실현 등 1심의 증거 조사를 위협하다고 보아 그 의혹을 부정하고 다지 절차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원칙적으로 신법을 적용하지만 이미 절차가 완성된 걸 다 때려치우고 다시 하겠어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절차가 적법하게 완성되었다면 그 효력은 부정한다, 부정하지 않는다, 부정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내용 다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전부 다 볼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내용들 한번 스크린 해보시고, 그렇죠? 예,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년 형사 사건입니다. 아이고, 여기는 피해 나와 있는 부분이라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래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나.
소년 형사사건의 특칙은 나올 가능성이 꽤 많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소년범들이 사고를 많이 치죠. 많이 치기 때문에 애들에 대해서 어떤 특칙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특칙이 여기는 그냥 여기 파워포인트하고 무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정경이 있죠. 부정경. 부정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칙이 뭐가 있습니까? 사형이나 무기형이 금지가 되죠. 사형이나 무기형이 금지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역장 유치가 금지되죠. 노역장 유치가 금지되죠. 요거 의외로 잘 나오고요. 좀 까다롭습니다. 첫 번째 여기 대상범죄를 좀 체크를 하시고요. 대상범죄.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령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에 대해서 특칙을 한번 적어보시면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정기형은 대상범죄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장기 2년 이상의 법정형일 때 자유형이 그렇죠. 연령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19세 미만입니다. 그렇죠? 특칙은 어떻게 한다? 부정기형으로 한다. 그렇죠? 그래서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네가 교화가 되면 나갈 수 있게. 근데 단기 몇 년을 넘지 못하고 5년을 넘지 못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장기 10년을 넘지 못하고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사형 무기형 금지입니다. 아, 그리고 연령을 볼 때 여기는 뭘로 봐요? 사실심, 변론, 정결시로 보죠. 사형 무기형 금지입니다. 여기는요. 뭐가 처단형이 사형 무기형일 때.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서 사형 무기형을 골랐어요. 그렇죠. 사형으로 합시다. 무기형으로 합시다. 그래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연령은 여기는 18세 미만입니다.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뭐가 됩니까? 사실심, 변론, 정결시죠. 그렇죠. 사실심, 변론, 정결시. 아니죠. 여기는 범죄 행위시죠. 범죄 행위시. 미안해요. 범죄 행위시. 여기가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기준이 범죄 행위시가 몇 살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왜? 18세 미만 애가 사고를 쳤어요. 어떻게? 그렇죠. 그러면 얘를 평생 일생을 뺏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나이 기준은 몇 년으로 보는가? 범죄 행위시 18세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합니까?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노역장 유치입니다. 이건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선고형이 벌금형일 때죠. 선고형이 벌금형일 때. 벌금을 선고할 때 벌금을 선고하되 뭔 하지 말라는 거야? 노역장 유치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긴 몇 살이에요? 여기 18세입니다. 여기는 사실심 변론 정결시예요. 애들이 아직 학교 다니니까 돈도 안 냈다고 노역장 유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 여기 미결구매 수는 산입해서 빨리 끝내주면 좋겠죠. 그렇죠? 이 정도입니다. 네, 한번 봅시다. 소년의 형사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범죄 당시에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 사형 무기형을 처할 때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바 똑같이 나옵니다. 뭘로 보는 거예요? 범죄 행위 시에 그렇죠? 예. 18세 미만에 15년 유기징역 딱 맞죠? 그렇죠? 여기만 보시면 딱 됩니다. 그렇죠? 기준은. 그다음에 2번 18세 미만에 그렇죠? 노역장 유치에 유치 선고를 하지 못하고 판결 선고 전에 구속되었으면 피고인에 유리하죠. 이건 뭐 해줘야겠어요? 미결국민 산정해줘야겠죠. 그렇죠? 요거 구속기관은 노역장 유치한 것으로 산정할 수 있다죠. 그래서 빨리 끝내주는 거예요, 벌금을. 그렇죠? 그러니까 미결국민에서 산입한 것은 어떻게 한다는가? 그 산입해가지고 그 벌금 액수에서 까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하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에 미성년자였다면 하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자였어요. 즉 사실심 변론 정결시에 뭐였어요? 미성년자였죠. 미성년자였어요. 그렇다면 상고 이후에 성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얘는 뭐야? 여기는 그쵸 미성년자 맞네요. 그대로 그쵸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부정기형은 대상이 뭐가 됩니까? 장기 2년 이상의 법정형입니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쵸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 죄를 포함할 때 몇 년을 넘지 못한다? 장기 10년 단기 5년을 넘지 못한다. 혹시 나온다면 특강법이 있습니다. 15년 7년이에요. 왜냐하면 소년범들의 강력범죄들이 늘어나니까 특강법이 생기면서 어떻게 했어요? 더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도 있습니다. 혹시나 이게 틀린 지문으로 나오기보다는 맞는 지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을 높은 특강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실무자들한테 물어보는 시험이니까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소송 후 주체입니다. 형사관법 2년은 뭐 시험에 나올 거 없고, 그쵸. 통역인 사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쵸. 소송 후 주체 먼저 법원은 관할 먼저 나와나요? 관할 먼저 합시다. 그쵸. 관할을 먼저 합시다. 관할을 개념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쵸. 관할이라는 건 뭡니까?
검사는 기소 독점주의에서 어디든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 이익을 보호하자는 거예요? 피고원 이익과 법원의 심리 편의를 보호하자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관할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살고 있어요. 서울에. 근데 제주도에 검사 공소를 제기하면 내 재판받으러 어디로 가야 돼요? 제주도까지 가야 되죠. 그럼 재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야 검사 너 공소 제기하는 건 니네 마음인데 여기 법원에만 공소를 제기해 라고 지정함으로써 누구와 이익을 피고인 이익과 법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걸 뭐라고 한다? 이걸 관할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관할에 대한 종류 한번 봅시다. 법정 관할, 재정 관할 다 아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들을 다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렇죠? 봅시다. 여기까지는 한번 보실까요? 그죠? 관할입니다. 신급 관할이 있고요. 사물 관할이 있고 토지 관할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합시다. 신급 관할 3심제를 할 수 있는 권리죠. 사물 관할 큰 사건은 합의부에서 받으면서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보다 신중한 판단을 받을 수 있고 작은 사건은 단독 사건은 사건 크기에 따라서 사물 관할, 토지 관할을 놔줍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 토지 관할은 뭡니까? 어느 곳에 재판 받으려고 문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급 관할 여기 단독이 있고요. 단독이 있고요. 합의부. 요거 잘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단독 사건의 2심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단독 사건의 2심은. 그렇죠? 단독 사건의 뭘 집업 항소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합의부. 이 표현은 잘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단독 사건은 바로 고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그냥 집업에서 처리해 버립니다. 1심은 집업 단독부, 2심은 집업 항소부인 합의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 보건적법 입장이죠. 그 다음에 합의 사건은 2심을 누가 합니까? 이건 고등법원이 하죠. 단 30은 대법원을 받을 권리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30은 둘 다 뭐다? 대법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물관할입니다. 사물관할. 원칙적으로 사물관할은 단독심입니까? 합의부입니까? 원칙은 단독이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네. 소송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죠. 판사 수가. 그렇기 때문에 단독이 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 합의부가 할 수 있다. 합의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합의부가 할 수 있는 거, 구체적으로 합기도 일단 제법 선보입니다. 합의부가 우리가 합계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재정합의사건이라고 하죠. 재정합의사건. 그 다음에 기피 신청, 단기 1년 이상. 그렇죠. 그 다음에 재척 사유, 그 다음에 법률 규정이 있는 게 선고소송, 형사보상소송, 국민참여심판, 전자장치 부착명령, 치료가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어렵지 않죠. 그래서 단독 사건 예외적으로 합의부가 하는 것들은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단기 1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누가 해야 돼요? 합의부가 하죠. 이 중에서 단독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보병수절폭력입니다. 보건범죄, 병역법, 부정수표 단속법, 어음수표, 부정수표 단속법, 그 다음에 절도, 그 다음에 폭력처벌에 관한 법, 폭처법입니다. 이 정도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토지관할입니다. 어느 곳에서 재판할까 문제죠. 현주범선입니다. 현재지, 주소지, 범죄지, 선적지, 선착지입니다. 다 아실 거고요. 그죠? 이 정도 여러분들 기본으로 가지고 가도록 합시다. 그죠?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이게 나오죠. 그쵸? 일단은 관할의 개념들을 한꺼번에 정리를 하시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합시다. 좀 시간이 걸릴 텐데 좀 봐주세요. 그쵸? 워낙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관할은 왜 어렵습니까? 관할은 왜 어려울까요? 관할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뭐 법원직 문제는 말할 것도 없죠. 관할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개념을 헷갈려 하시기 때문이에요. 개념을. 병합관할, 병합심리, 관할의 경합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게 한꺼번에 다 나오고 각각은 맞는 문장인데 뭐하고 뭐를 짝짓기를 잘못합니까? 물어보는 말은 관할의 경합은 물어보고 수로는 뭘 갖다 써요? 병합관할을 써놓습니다. 병합심리를 써놓고요. 그러면 학생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건 뭐냐면 개념들을 확실히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뭘 하시면 되겠어요? 짝짓기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개념을 한꺼번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죠? 잘 봅시다. 관할의 관련 개념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관할 위반입니다. 관할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관할권이 없다는 겁니다. 효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관할 위반은 뭡니까? 관할은 소송 조건이죠. 직권조사 사항이죠.
그런데 왜 관할 위반 판결을 할까요? 원래 소송 조건은 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소기각 판결, 공소기각 결정, 면소 판결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왜 관할 위반은요? 관할 위반은 소송을 그만두는 거예요? 옮겨서 계속하는 거예요? 옮겨서 계속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소지가 서울인데, 그쵸? 서울이었어요. 서울이었다고 수사를 받을 때는 제가 광주로 이사를 갔단 말이에요. 그럼 현재 주소지는 뭡니까? 공소제기 당시는 광주죠. 광주에 뭐가 있어야 돼? 토지 관할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공소를 제기한 거야? 서울에 공소를 제기한 거예요. 그럼 옮겨줘야겠지. 관할 위반됐다고 그냥 땡치고 안 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네가 공소 제기한 거 이거 증거자료 가지고 어떻게 너 인마 주소지 옮겼어? 그래 거기로 옮겨줄게. 가서 옮겨서 계속 소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따로 판결을 하는 겁니다. 왜? 다른 소송 조건들은 그만두지만 얘는 옮겨가니까. 오케이? 그래서 관할 위반 하면 뭘 한다? 제일 먼저 기억하는 것은 관할 위반 판결이라는 걸 한다는 걸 첫 번째 기억을 하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판결 전 소송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겠지. 왜? 옮겨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할의 이송입니다. 관할의 이송. 관할의 이송은 관할이 있는 곳에서 관할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관할 이송정 소송행위는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송은 시험에 나오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필요적 이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무적 이송이 있습니다. 그렇죠? 필요적 이송은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단독 사건이 합의부가 됐을 때 필요적으로 이송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군인이 민간인이 됐을 때, 민간인이 군인이 됐을 때 필요적 이송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무적 이송은 딱 하나예요. 현재지 법원으로 이송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 여행 가서 사고를 친 거예요. 제일 많은 일이 그거죠. 제주도 가서 여행 갔다가 사고를 쳤단 말이에요. 그럼 공소제기가 어디로 되겠어요? 제주도로 되겠죠. 근데 저는 서울 사니까 서울에 그러면 여러분 그 폭행 사건 300만 원짜리 벌금 받으러 제주도 서울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판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야, 너 왔다 갔다 하면 힘들지? 그냥 그러면 너 현재지 어디야? 서울이야? 내가 서울로 옮겨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재량이송이에요? 신청이송이에요? 여기 재량이송입니다. 신청이 안 돼요. 그래도 이송할 수 있다, 이송해야 한다. 이송할 수 있답니다. 현재지 뭐. 이게 유일한 의무적 이송이에요. 이것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신 판례 좀 이따 한번 보겠지만 이게 우리가 단독이 합의부가 되면 요건 뭐라고 그랬어요? 요건 필요적 이송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합의부가 단독이 되면 이건 뭡니까? 합의부가 단독이 되면 요건 의무적 이송이에요. 합의부가 단독이 되면 이거 이송하지 않습니다. 이송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단독 사건이 합의부가 되죠. 그럼 신중한 판단을 해야겠지. 그래서 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합의부 사건인데 심리하다가 공소장 변경해서 단독 사건으로 바뀐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살인 미수인 줄 알았어요. 얘가 머리를 때리는 이유가 죽이려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야? 그냥 단순 상해고의였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단독으로 내려오겠지. 요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예요. 규정에는 뭐만 있습니까? 단독 사건이 합의부로 갔을 때 필요적으로 이송한다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합의부가 단독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없지. 그럼 필요적 이송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필요적 이송을 해요? 필요적 이송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필요적 이송도 안 되고 그러면 배당은 잘못한 걸까요, 저희가? 제 배당 아니죠. 애초에 나눠준 거 우리가 제대로 나눠줬잖아. 하다가 사건이 바뀐 거지. 그렇죠? 그래서 재배당도 한다 안 한다? 재배당을 하지도 않습니다. 요거 시험에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이거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정관할입니다. 재정관할. 재정관할은 착각하시면 안 돼요. 관할권 있는 곳에 관할을 옮겨주는 게 아닙니다. 재판으로 관할을 정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를 예를 들지 맙시다. LA에 폭동이 났어요. 재판권을 행사할 수가 없겠죠. 그렇잖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LA에서 재판 못하니까 인근 샌디에고 가서 재판하세요 라고 옮겨주는 게 재정관할입니다. 샌디에고에서 그 관할권이 있었어 없어? 샌디에고 관할권 없었잖아요. 없는데 거기 뭘 만드는 거야? 재판으로 샌디에고 가서 하세요 라고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관할권 없는 곳에 재판으로 뭘 만들어주는 거야? 관할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재정관할이라는 것은. 그래서 재정관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유로 암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정관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정관할이 있습니다. 지정관할이라는 것은 관할권이 사유 어렵지 않아요. 뭡니까? 없거나 불명확하거나
땡이에요. 그쵸? 누가 하겠어요? 검사가 하겠습니다. 검사가 뭐로 하겠어요? 의무로서 하겠어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려고 그러는데, 야, 이거 관할이 겹치는데 어디로 할 거야? 내가 애매하죠. 그러니까 행정상 직상부문보다 나 어디다 공소 제기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관할권이 없거나 관할권이 불명확하니까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되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지정관할이라고 합니다. 이정관할이라는 것은, 그렇죠? 관할권 행사가 불가하거나 여기서 재판하면 불공평하겠어요. 그렇죠? 미국으로 합시다 그냥. 그렇죠? LA 폭동이 났으니까 여기서 재판을 못 하겠지. 그럼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흑인 거주 지역이니까 흑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흑인의 불리한 재판을 하면 여러분 보셨잖아요.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옮겨주세요. 그렇죠? 예. 검사는 뭐 의무로, 피고인은 권리로 이렇게 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예. 그 다음에 관련 사건인데 이게 까다롭습니다. 관련 사건. 관련 사건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봅시다. 이쪽으로 했어요. 관련 사건. 공동실체 은인위장입니다. 공범, 동시범, 실체적 경합범, 범인, 은닉죄, 증거, 인멸죄, 위증죄, 작물죄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봅시다. 공범이에요. 아니 이걸 할까요? 제가 서울에서 사고를 쳤어요. 그쵸? 서울에서 사고를 쳤습니다. 그쵸? 그럼 서울에 안 있겠지? 어디로 가겠어요? 부산으로 도망갔습니다. 부산에 있는 제 친구가 저를 짱 박아줬어요. 범인 은닉죄죠. 그쵸? 같이 재판하면 좋겠죠. 그렇잖아요. 야, 범죄가 저지른 거 맞아? 그 다음에 네가 숨겨준 거 맞아? 그쵸? 예. 같이 재판하면 좋겠죠. 그래서 뭐 합쳐서 재판합시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관련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쵸? 판결은 모순 조촉을 방지하고 소송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서 관련 사건이면 모읍시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관련 사건이라고 해요. 관련 사건은 두 가지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애초부터 몰아서 공소제기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병합관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합칠 수 있겠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병합심리라고 합니다. 간단해요. 그렇죠? 병합관할이라는 것은 20개의 사건을 한 군데 몰아서 공소를 제기하는 거고, 이게 병합관할입니다. 그렇죠? 병합심리라는 것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한 군데로 합치는 거죠. 이건 뭐라고 합니까? 병합심리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수계 관련성이 있으니까 몰아가면 좋을 거 아니에요. 어디로 몰아야겠어요? 우리가 심사토니까 사물관을 먼저 보고 토지관을 그 다음에 보겠죠. 사물관할은 누구한테? 합의부한테 하겠지. 그쵸? 합의부 담당고 있으면 어디로 갈 거야? 합의부로 몰아야 될 거 아니야. 토지관할은요. 관련성이 있으면 아무 데나 하지.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서도 살인을 하고 광주에도 살인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서울에 몰아서 공소제기할 수도 있고 광주에 몰아서 공소제기할 수도 있고 아무데나. 토지관할이 있는 곳이라면 아무데나. 그렇죠? 그 다음 병합심리입니다. 사물관할은 어디로 가는 게 좋겠어요? 합의부로 가는 게 좋겠죠. 근데 단 여기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상태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단독이 결정해야겠어요? 합의부가 결정해야겠어요? 합의부가 갖고 와! 라고 하겠죠. 합의부가 결정. 있던 소송 기록도 넘겨야겠죠. 며칠이네? 5일이네. 오물오물. 토지관할입니다. 둘이 서로 하려고 그러겠지. 왜? 이미 내가 재판을 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하던 걸 남 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행정상 직상부분에 토지관할은 뭐 합니까? 신청합니다. 당사자가. 그렇죠? 아, 여기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서울하고요, 그렇죠? 광주에서 살인사건을 했습니다. 근데 서울은 범죄지기도 하지만 주소지기도 해. 그럼 어디서 몰아서 하는 게 좋겠어요? 서울에서.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 우리 똑같은 법원이니까 종제가 안 되니까 행정상 직권상급법원. 관할구역 같으면 관할구역이 같은 고등법원이 될 거고, 관할구역이 다르면 대법원이 되겠죠.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내가 보니까 야, 범죄지도 있고 현재지도 있는 서울에서 하는 게 좋겠네. 그쪽으로 옮겨. 라고 하면 그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렇죠? 단 기록까지 같이 넘겨야겠지. 며칠? 7일. 이게 병합, 관할, 병합심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라 할 거예요? 이제 관할의 경합입니다. 관할의 경합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건이 한 개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사건이 한 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관할의 경합은 뭐냐면 사건이 한 개인데 이게 관련 사건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딴 데도 공소가 제기된 거야.
그러니까 실경이니까 저쪽에서 관련 사건 가끔은 수사하다가 서울에 있는 살인 사건도 여기서 공소를 제기했는데 서울에서도 따로 공소를 제기한 거야. 그렇죠? 예. 하나원 사건이 두 개의 법원에 공소가 제기됐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죽여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할의 경합은 하나원 사건이 두 개로 공소가 제기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죽여야겠죠. 그렇죠? 상호의 관할은 뭘 살려야겠어요? 합의문을 살리고 단독은요. 단 이건 무슨 사유예요? 공소기각 결정사유죠. 공소기각 결정사유. 공기결하면 되지. 토지관할은요. 뭘 살려야겠어요? 어떤 성공소제기 받은 법원이 훨씬 더 열심히 했을 거 아니야. 요건 살리고 후 공소제기 받은 법원은 한자 안 쓸게요. 후 공소제기 받은 법원은 공기결하겠죠. 단 뭐는 깨지 못하고 기판력이 있으면 이미 판결이 끝났으면 기판력은 예외가 있고 토지관할에서 당사자가 신청으로 바꿔달라고 할 수 있어요. 신청으로 순서 변경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후 공소제기 받은 법원이 훨씬 더 열심히 심리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뒤에 공소제기를 받았는데 이 법원이 훨씬 더 열심히 심리했단 말이야. 그럼 뭘 살려야겠어요? 후 공소제기 법원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관할을 경합까지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머리를 딱 찾는 거예요. 이게 사무의 관할의 병합 관할인지, 사무의 관할의 병합 심리인지, 토지 관할의 병합 관할인지, 토지 관할의 병합 심리인지, 관할의 경합인지, 이걸 확인하셔가지고 맞는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걸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팁을 드린다면, 사건이 하다면요, 관할의 경합이에요? 관련 사건이에요? 관할의 경합이죠. 사건이 여러 개면요, 관련 사건이죠. 오케이? 그렇죠? 사건이 한 개입니다. 먼저 사건 하나부터 해볼까요? 사건이 하나인데 사물 관할이 달라요. 그럼 뭡니까? 관할의 경합에 사물 관할이죠. 그렇죠? 예. 사건이 하나인데 사물 관할은 같으나 다른 법원이에요. 그러면 사물 관할은 같으나 다른 법원이라는 건 토지 관할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토지 관할에 관할의 경합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사건이 여러 개입니다. 그럼 병합 관할 또는 병합 심리하겠지. 하나의 공소제기합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럼 병합 관할이 되겠지. 하지만 이미 소송이 계속돼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면 이건 뭐라는 거야? 이건 병합 심리라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일단은 이거는 완벽하게 이게 지금 관할이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간 거예요. 지금 많아요. 이게 안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 대신 이거는 완벽하게 외우셔야 돼요. 헷갈리지 않게. 왜 틀리는 거예요? 짝짓기를 잘못해서 틀려요. 그렇죠? 앞대가리는 사물관할의 병합관할인데 뒤에는 뭐야? 사물관할의 관할의 경합이야. 이게 뭐지? 두 개 다 맞는 말인데 아니에요. 짝짓기 하는 문제. 짝짓기 할 때 뭐를 앞에 대가리를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럼 봅시다. 사학과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두 개의 관련 사건의 항소 사건이 이미 끝났어요. 사물 관할을 달리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사물 관할의 문제네요. 그렇죠? 예. 관련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병합 뭘까요? 각각 계속되어라고 돼 있죠. 그러면 병합 심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사물 관할의 병합 심리입니다. 그렇죠? 사물 관할의 병합 심리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합의부가 결정을 한다 그랬죠. 합의부가 결정으로. 여기 있네요. 합의부가 결정으로. 소송 기록은 며칠이네? 5일이네.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합의부가 뭐야? 여기서는 고등법원이지. 그렇죠? 항소사건이니까. 고등법원의 결정으로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된 사건을 병합 심리할 수 있다. 딱 맞죠? 오케이. 2번. 관할은 직권조사 사항이죠. 왜? 소송 조건이니까. 단 토지 관할은 뭡니까? 상대적 소송 조건이니까 당사자가 신청해야 되죠. 언제까지? 모두 진술하기 전까지. 그렇죠? 3번. 국민참여심판이 나왔네요. 국민참여심판이 합의부 사건임이, 그렇죠? 단독이 해당하지 대상 사건에 해당하게 될 때는 법원은 단독으로 이송한다. 그렇지 않는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참을 하는데 합의부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예, 즉 살인 미수인 줄 알았는데 애가 살펴보니까 상해야. 그래? 그럼 단독으로 넘겨야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계속 합의부 가죠. 나중에 다시 살펴보니까 다시 살인 미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그럼 다시 또 합의부 만들 거예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독에서 합의로 가는 것은 필요적 이송이에요. 하지만 합의부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은 옮기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왜? 계속 신중한 법원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국참도 대상 사건, 합의부 사건이죠. 합의부 관련 사건이거나. 그렇죠? 그러면
합의부 사건이었는데 이게 단독 사건으로 바뀌었어요. 그래도 뭐 하는가? 계속 국채함으로 심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거 진짜 단순 폭행 사건이네. 그럼 옮겨주겠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4번 단독 판사의 관할 사건이 항소심의 계속 중에 공소장 변경을 해서 합의부 사건으로 된 경우에 단독 사건이 합의부가 됐네요. 뭐 한다고요? 이송 하회한다. 여기 그대로 나오죠. 그렇죠? 이송 하회야 하고, 그렇죠? 항소심이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가겠어요?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고등법원으로 이송 하회하겠죠. 딱 예.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2심은 단독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지방법원 항소부. 그렇죠? 그 다음에 합의부를 뭐라고 한다고요? 고등법원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론의 병합과 재개에 관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법원은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다음에 이르러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여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재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변론의 재개에 관한 문제입니다. 변론의 재개는 의무적입니까? 필요적입니까? 변론의 재개라는 것은 변론이 끝났어요. 변론이 끝났습니다. 근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는데 재판 다시 할까요? 라고 하면 판사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원칙적으로 안 합니다. 이건 누구 맘이야? 판사 맘이에요. 정말 내가 보니까 심각한 변화야 라고 생각한다면 변론을 제기해서 심리를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뭡니까? 진작 얘기를 했어야지 하고 하겠죠. 인작가 입 다물고 있다가 이제 와서 변론을 제기하니 그래서 허용 안 해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검사가 다수인의 집합에 의해서 구성된 집합범이나 2개 이상의 공동하여 죄를 범한 공범관계는 피고인들에 대해서 여러 개의 사건 나누어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렇죠? 검사는 공소를 한꺼번에 하건 나눠서 하건 누구 맘이야? 검사 맘이죠. 검사 맘. 그렇죠? 그래서 변론을 병합하지 아니었다고 해서 그렇죠? 뭐를 위반한 건 아니다. 구두변론주의와 직접주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사건이 마상지방법원 항소부와 부산고등법원에 계속되어 있습니다. 사건이 각각이라고 그랬으니까 사건이 한 개라는 거예요. 여러 개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는 지방법원 항소부니까 뭡니까? 단독 사건이고요. 하나는 고등법원이니까 합의부 사건이네요. 그렇죠? 수개의 사건이 그렇죠? 여러 개가 공소가 제기됐으면 뭡니까? 사무관할의 병합 심리죠. 그럼 누가? 합의부가 결정으로 여기 합의부 뭐였어요? 고등법원이었죠. 고등법원이 결정으로 갖고 오라 그래야겠죠. 그렇죠? 근데 뭐라고 돼 있나 봅시다. 합의부 결정으로 즉 부산고등법원은 결정으로 갖고 왔어야 되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직권상급법원에 검사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결정으로 일개 법원을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다. 대가리는 뭘 써놨어요? 사무관할을 써놨고 꼬리는 뭘 써놓은 거야? 토지관할을 써놨죠. 그렇죠? 네. 이런 걸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딱 보시자마자 제일 앞에 써야 될 게 뭡니까? 이거는 사물관할의 병합 심리네. 그럼 뭡니까? 합의부 결정으로 가지고 온다죠. 그럼 뭐야? 고등법원의 결정으로 가져와야지. 토지관할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렇죠. 이렇게 앞하고 뒤를 다르게 잘라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4번 판결 선고기일에 변론을 재개하고 바로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허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 심리를 하고 이에 출석한 피고인과 변호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달리 신청할 증거가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에 다시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판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판결 선고 기일이에요. 판결 선고 기일인데 판결만 했어야 되죠. 근데 검사가 나와서 뭐랍니까? 변론을 제기해 주시고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상해예요. 상해로 해가지고 판결 선고 기일인데 그날 뭐 한 거야? 이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쵸? 그러면 상해에서 뭘로 바꿔야 돼? 상해 치사로 바꿔야겠지. 그쵸? 상해 치사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변론을 제기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뭐 이미 이제 때린 거 확실하고 그쵸? 이 사람이 죽을까지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변론을 제기합니다라고 하겠죠. 판사가. 그리고 당사자가 죽었으니까 상해치사가 분명합니다. 피고인 더 이상 할 말 있으세요? 그러니까 할 말 없습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은 애들을 피하고 진짜 더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끝내겠죠. 이러고 그날 판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왜?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줬기 때문에 같은 날 재판을 한 것만 가지고는 뭐가 아니다. 그렇죠? 이거는 위법이 아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라 판결 선고기일에 누가 안 나왔어요? 피고인이 만약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 되지. 그렇죠? 판결 선고기일에 검사가 죽었으니까 뭐 합시다. 이거 변론 제기해 주십시오. 변론 제기했으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변론 제기해야 되는데 피고인이 안 나왔으면 다시 공판기일 잡아야죠. 이거는. 오케이? 근데 여기는 누가 나와 있었어요? 피고인이 나와 있고 변론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뭐라 그런 거예요? 나는 이의 없습니다라고 했으니까 뭐가 된 거야? 하자가 치유된 거죠.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하자가 치유보다는
뭐 변론은 기회를 줬으니까 충분한 적법한 판결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11번에 3번입니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법원의 관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 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렇죠. 아까 현재지 법원으로서 이송할 수 있고 기억나시죠? 아까 여기 그렇죠. 예. 현재지 법원으로 이송, 의무적 이송이라고 그랬어요. 재량 이송이고 신청 이상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합의부 관할 사건이 공장 변경에서 단독이 됐을 때는 그렇죠. 여기 있죠. 합의부가 단독이 됐을 때는 재배당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필요적 이송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문제가 나온 겁니다. 최근 판례죠. 아마 2015년도에 시험 나왔군요. 예. 단독 판사에서 재배당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누가 심리한다는 거 계속 합의부가 심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토지관할이 뭐였어? 현, 주, 범, 선이었죠. 현재지, 주소지. 피고인이 현재 있는 곳이 피고인 재판하기 좋겠죠. 그렇죠? 피고인 주소지가 피고인 재판하기 좋겠지. 소송 서류 송달도 좋고. 범죄지 증거가 거기 다 있으니까 범죄지가 재판하기 좋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딱 여기 있죠. 어디 봅시다. 됐어요? 다시 토지관할을 달리한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 뭡니까? 토지관할의 병합 심리죠. 이 용어가 입에서 나오셔야 된다고요. 제일 중요한 건 머릿속에서 이게 뭐지 이게 가지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분량이 많지 않아요. 완전 깔끔하게 한번 딱 외우시면 그 다음부터는 안 틀리세요. 근데 학생들이 이거를 찌적찌적 봅니다. 몇 개 보고 문제 풀고 몇 개 보고 문제 풀고 이 되게 헷갈려요. 완전 이 개념을 완벽하게 암기를 딱 하고 나면 그냥 짝짓기 놀이만 하면 되잖아요. 수개 사건이네. 오케이. 병합. 그 다음에 뭐야? 공소거제기 되네. 병합 심리 콜. 그 다음에 뭐야? 토지관할이 달라. 토지관할. 그럼 뭐야? 행정상 직사 끝. 그렇죠.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계속될 때 뭐한다? 행정상 직상법원에게 심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4번 보세요. 4번. 동일 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 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될 때 이미 답이 다 나왔지. 동일 사건이. 그럼 뭐야? 이미 관할 경합이라고 쳤죠. 그렇죠? 사물관할을 같이 하는 수개의 법원. 사물관할을 같이 하니까 뭐가 되겠어? 토지관할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공소제기를 살리고 후공소제기를 죽이고 이렇게 되겠지. 기판령 깨지 못하고 당사자 신청으로 순체를 바꿀 수 있고 그렇게 나올 겁니다.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되 그쵸? 단 행직상 법원에 뭐 할 수 있어요? 순서를 바꿔달라고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암기 후 이해입니다. 학생들이 거꾸로 선 이해 후 암기를 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용어인데 용어 문제인데 그쵸?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1번입니다.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법원과 현재지 관할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그렇죠.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죠. 주소지에도 할 수 있고 현재지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느 곳에 하더라도 뭐가 된다? 적법한 것이 된다. 2번 수개의 관련 사건이 토지 관할이 다르더라도 동일 법원에 계속된 이상 그렇죠. 토지 관할이 다른데 그렇죠. 수개의 사건이 동일 법원에 계속돼 있어요. 각 사건을 분리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된다. 허용된다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관련 사건에 병합했어요. 그쵸? 예, 예를 들어서 아까 범인이익죄. 제가 살인을 서울에도 저지르고요. 부다돼서 뭘 했어요? 범인이익을 했는데 이걸 한꺼번에 서울로 병합심리를 한 거예요. 그쵸? 근데 사실은 살인사건에 대한 증거는 서울에 있지만 범인 은닉에 대한 증거와 피고인은 어디에 있어요? 부산에 있죠. 그러면 이 사람 부산 왔다 갔다 힘들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야, 범인 은닉에 관한 건 그냥 부산에서 받아.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 할 수도 있다? 분리할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살인범 이 새끼는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서 재판을 받지만 범인 인식한 사람은요 작은 범죄고 이 사람 주소지가 부산이고 부산에 증거물이 다 있는데 그렇죠. 이거 계속 촉탁해가지고 나가서 증거조사하고 이럴 거예요. 그냥 부산에서 받아 임마 이렇게 할 거예요. 부산에서 받아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3번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법원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가속된 때 합의부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송할 것을 병합 심리할 수 있다. 그쵸? 사물관할의 병합 심리예요. 그쵸? 그 다음에 4번 수인으로 공동으로 범한 죄에 대해서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도 11조 관련 사건에 해당한다. 그쵸? 그래서 공범도 관련 사건이지만 뭐도 관련 사건이야? 동시범도 관련 사건이죠. 이 얘기예요. 이거. 네, 딱 나와 있잖아요. 관할의 지정까지만 좀 합시다. 관할의 지정. 그쵸?
여기 재정관할 두 가지 있었어요. 지정과 이전관할. 검사는 의무, 피고인은 뭐라 그랬어요? 지정관할은 피고인 할 수 없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전관할, 이전관할은 검사는 의무고 피고인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권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 나올 거예요. 그렇죠? 법원의 관할에 관해서 가장 잘못한 것은 관련 사건이란 1인 위법한 수재, 1인 위법한 수재 뭐라고 합니까? 실체경합범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공범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동시에 동일 장소에 범한 죄, 동시범, 범인 인익죄, 증거인멸죄, 은인, 그 다음에 위증죄, 그 다음에 장물죄. 그렇죠? 예, 은인 위장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2번. 동일 사건이 사무관할과 같이 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는 먼저 공소제기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동일 사건이 그럼 뭐야? 관할의 경합이죠. 관할의 경합. 사무관할과 같이 하는 수개의 법원이니까 뭐야? 사무관할은 같으니까 수개의 법원이면 토지관할이겠지. 그렇죠? 그럼 뭐 하겠어요? 선공소제기 법원을 살리고 후공소제기를 뭐 하겠어요? 공소 기각 결정하겠죠. 단 당사자가 뭐 할 수 있어요? 행정적 직상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서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3번.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죠? 불명할 때 어떻게 했었어요? 불명할 때, 예, 지정관할이죠. 여기는 누구만 했었어요? 여기는 검사만 했었잖아요. 피고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죠. 답은 3번이네요. 어렵지 않아요. 다 여기서, 여기 벗어난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관할에 관해서. 답이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죠? 4번.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로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 행사할 수 없을 때, 불가할 때, 우리 뭐 한다 그랬어요? 여기, 그렇죠? 피고인은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피고는 권리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전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 법원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동일 사건이 사물 관할을 같이 하는 수개 법원에 계속된 때, 그렇죠? 동일 사건이니까 뭐야? 관할의 경합. 사물 관할을 같이 하는 수개 법원이니까 토지 관할, 그렇죠? 관할의 경합에 토지 관할이네요. 뭐가 되겠어요? 선공소제기를 살리고 후공소제기를 공기결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먼저 공소제기 법원을 살리고, 그렇죠? 후공소제기를 공기결한다 그랬어요.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상법원에 대해서 순서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그 다음 2번. 법원은 관할이 명확하지 않을 때, 불명은 뭡니까? 불명은 관할의 지정이죠, 지정. 그렇죠? 누구만 한다 그랬어요? 검사만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피고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답은 간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법원이 관할 구역이 현재지 않을 때, 그렇죠? 현재지 법원의 이송, 그렇죠? 필요적 이송이야, 의무적 이송이야? 의무적 이송이라고 그랬어요. 이송할 수 있다. 맞죠? 법원은. 그 다음에 4번. 관할법원은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은 직권사건법원에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검사나 피고인은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웬만하게 보면 검사는 이전 신청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고는 신청할 수 있다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도 검사는 하여야 한다. 그 다음 피고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봤습니다. 좀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